여러분, 빨리 부자 되고 싶으시죠? 난 부자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지금보다 일은 좀 덜 하고 돈은 더 많이 있는 상태가 바로 부자입니다. 부자는 각자의 삶의 가치관, 인생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고 지난번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은 영상 보고 오시면 좋겠고요. 아니, 목표만 있다고 부자 되는 건가? 의문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실천 가능한 부자 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째 재테크해야지 결심만 하고 아직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신 분, 부자 만들어준다고 해서 상당한 수강료 지불은 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으신 분, 생각해둔 강의 결제할지 말지 지금 고민 중이신 분은 특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길을 콕 집어드리는 핑코치 다카포입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부자의 정의가 무엇이며 5년 뒤 부자가 된 일상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그려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영학의 구루인 피터 드러커는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목표는 더 이상 목표가 아니다. 단지 꿈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지금 꿈을 꾸고 계신가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꿈,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5년 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계획입니다. 원하는 내일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선택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도 경쟁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마음먹기에 따라 경쟁 대상을 조금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시절까지는 속한 집단에서 1등이 목표였다고 하면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경쟁 대상은 나 자신으로 두게 된다면 경쟁이 곧 성장이 됩니다. 어제의 나보다 1%더 나은 사람이 되는 오늘을 목표로 매일을 쌓아간다면 1년 뒤 약 37배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제가 처음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이 그래프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는지 몰라요. 당시 부동산 공부와 투자의 열을 올리면서 자기 개발의 세계에 발을 들였는데 매일 꾸준히 하고 있는 일들 대비 눈에 띄는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적금 못지않게 매일의 작은 변화들이 복리로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하고 있던 노력을 멈출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 노력을 아무데나 막 쏟으면 될까요? 아니죠. 원하는 목표에 대해 쏟아야 37배의 성장을 통해 내가 원하는 부자의 삶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계획이 필요하고요. 혹시 계획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나시나요? 나는 원래 그런 거 못하는 파워피니까 귀 씻고 거르자 하시는 분들은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놀랍게도 제가 바로 조직생활 꾸준하게 못하기로 유명한 MFP입니다. 그런데 그냥 조직도 아니죠.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금융계에서 숫자 보는 사람들 틈에서 18년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일은 그냥 하면 됩니다. 대신 할 만하게 만들어야겠죠. 목표를 정하고도 목표 지점까지 가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작하기에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경우입니다. 셋째, 완벽하지 못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다고 피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만약 시작하기에 너무 큰 부담이 되는 분은 지금 종이 한 장 꺼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하루를 시간으로 나누시고 하고 있는 일들을 먼저 쭉 써보세요. 시간표가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일들로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있는 시간은 원하는 삶과 직접적 연관이 됩니다. 부자로 가는 길을 위해 종잣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불필요한 야근을 하고 있거나 출퇴근 시간을 즐기는 시간으로만 쓰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틈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올려두세요. 순위를 매기실 때 주의할 점은 인생관과 가치관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과 같은 중요한 가업과 부자가 되는 것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각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순위를 매기다 보면 결국 부자가 되는 데에 드는 모든 노력을 하지 않기로 멈춰버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저만 해도 아침에 아이들 등원은 뒷전에 두고 저의 경제 공부 루틴을 챙기다가 지각 위기로 서로 마음이 안 좋게 시작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미션하는 분들의 경우도 초반에 마구 달리는 기간에 배우자가 돈 공부에만 신경 쓰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셨고요. 마음이 급해도 매일 1%의 성장을 꾸준히 하는 것의 결과를 기억하시고 시작할 수 있는 틈과 삶의 우선순위 배정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은 SNS 광고를 보고 강의 결제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원비는 커리큘럼, 학원 후기, 그리고 우리 아이 성향에 맞는지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결제하시면서 자신의 재테크를 책임져줄 재테크 선생님은 왜 그리 쉽게 결정하시는 건가요? 학원비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지만 재테크 강의는 일회성이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부자 되는 법을 위한 공부는 평생 하셔야 합니다. 우리 돈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해도 투자는 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10,000원이 10년 뒤에도 10,000원의 가치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하루빨리 해결보고 싶은 마음은 잠시 내려두시고 책 또는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나와 결이 맞는 투자 멘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관점을 얻기 위한 탐색도 물론 좋지만 시작하는 시점에선 아직 이릅니다. 일단 믿고 배울 만한 선생님을 찾은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멘토로 삼는 분들은 당장 실천 가능한 가르침과 팁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종교 집단 같은 분위기의 커뮤니티는 거르는 편입니다. 혹시 상담 또는 컨설팅을 받는 경우는 상담자가 현재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인지 꼭 확인하시고 지불하는 수수료 대비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것이 이익인지 따져보시고 고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결정도 책임도 자신이 감당하셔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완벽주의 성향인 분들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할 바에야 시작을 안 하기로 마음먹으셨나요? 그렇다면 영원히 오늘만큼 수입을 버실 수 있나요? 아껴 쓴다고 해도 돈의 가치는 계속 줄어드니 결국은 더 벌어야 생활 수준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동력의 가치는 정점을 찍고 난 뒤에는 점점 떨어져 갑니다. 일례로 임금 피크제의 경우 당장의 은퇴를 미뤄줄 뿐 결국 퇴사 후 수입은 0원이 됩니다. 이제는 그만 미루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그리고 목표를 완벽한 부자로 살기보다는 월 자동 수입 50만 원 달성과 같은 과제 완결의 관점으로 해 나가보실 것을 응원드립니다. 자, 그럼 계획을 세우고 차근히 실행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5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5년 뒤 일상에 대해 돈이 드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5년 뒤 아이들과 해외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은 저의 경우 돈이 드는 부분은 아이들 학비와 숙소 렌트를 포함한 생활비, 아이들을 보낸 시간 동안 카페에서 누릴 수 있는 저의 용돈이 됩니다. 이 장면에서 돈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건강한 저의 정신과 신체가 되겠습니다. 돈이 드는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대략의 금액을 산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5년 뒤 서울 내 집 한 채 마련이 목표인 분은 원하는 동네 시세가 돈이 드는 부분에 대한 목표치가 되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포 레미안 퍼스테이지 34평을 원한다면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가인 37억 원이 돈이 드는 목표가 됩니다. 두 번째, 순자산 기준의 목표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 반내퍼 37억에 대해 규제지역 기준 24년 7월 현재 기준으로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5년 뒤 순자산 목표는 37억의 50%인 18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저의 경우 1년 살기를 매년 하고 싶은 게 목표여서 연 1억의 비용을 시스템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 파이어족 계산법인 4% 룰을 적용하면 은퇴 시 25억 원이 필요하며 5년 뒤에는 목표의 절반 달성을 목표로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만약 1년 살기를 이벤트성으로 한다면 순자산의 1년 살기를 위한 1억과 한국에서 살 집의 시세를 적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현재의 순자산과 목표 순자산의 차이를 구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5년 뒤 일상을 위해 진짜로 달성해야 할 목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니까요. 여기까지 산출한 뒤에 이 금액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고정 링크를 통해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양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숫자를 보시니 어떤가요? 처음에 목표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눈에 들어오고 손에 잡히는 기분이 드시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채를 적절히 일으켜 순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더 나은 연봉 계약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부터 자동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배당주 투자를 공부해서 길게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선명해져야 오늘 내가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보이고, 지금 하고 있는 재테크들이 적절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하신 재테크 계획 금액을 연별로 나눠보고 분기별 또는 연별로 리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일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하루 날 잡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하루의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땐 약속을 잡고 강제로 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5년의 목표 설정과 재테크 목표를 개선하고 할 일을 생각해보는 피니브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재테크 시작이 망설여지시는 분, 혼자 재테크 하고는 있는데 방향이 맞는 것인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 재테크 강의 챙겨 듣기는 듣는데 삶의 변화가 없으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을 전문 프로 코치인 저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같은 방향의 분들과 함께 해내보시기 바랍니다. 느슨한 연대 안에서 솔직한 생각과 좋은 동료들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워크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빨리 찾아뵐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